자, 오늘의 숙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안정된 고용 그리고 물가. 자, 이 부분이 얼만큼 지속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강세장 3년 차, 과거와 현재, 그럼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큰 고객들 여전히 투자 여력이 있는지, 자, 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풀어보겠는데요.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이 5월 10일 날 제네바 합의를 하고 예.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좀 잘 안 됐죠.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사이에 중국 반도체 규제 더 세게 얘기했고 예. 중국 유학생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맞아요. 예,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 무기인 히토류를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5월 달에 보니까 그 포드 자동차에 우리도 잘 아는 익스플로러 예. 그 라인이 일주일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지금 예. 사실은 한두 달 안에 지금 미국 내의 히토류가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코로나 때처럼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이렇게 좋은 무기를 손쉽게 내줄까라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생각. 그렇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 세게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타코가 다시 될 가능성도 열어야 되고 거꾸로 그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그러한 협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걸 통해서 나머지 국가에는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도 체면 치레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뭐 일종의 풍선 논리처럼 어디를 꽉 짜부뜨리면 딴 데가 커지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우리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의 과세 협상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뭐 중국에 대한 협상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라고 좀 느껴진 게 스카페센트 재무부 장관, 뭐 하우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3총사가 전부 다 런던으로 이제 총출동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게 협상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키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의 사실 그 중국과 무역 협상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지금 고용은 좀 안전하다라고 나왔지만 뭐 물가도 좀 안정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의 이 불확실성한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실업률도 4.2%, 뭐 아직은 과거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물론 3%대 후반대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 몇십 년 동안의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완전 고용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이런 자조 섞인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다들 안도감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통상적으로 최초 발표를 하고 그다음 두 달에 걸쳐서 두 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두 달 후가 돼야지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처음에 발표된 숫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최종 숫자하고 격차가 엄청 커졌는데 이게 위로 커진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과소 발표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과대 발표했어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의 얘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 갖고 온 장표거든요. 지금 보시면 1, 2월 달은 최초 발표한 게 원래 예상보다도 좀 적었지만 두 달 후에 최종된 거는 더 줄었다. 그래서 최초 발표한 거가 아니라 최종에 보하면 예상치보다 한 30% 이상 사실은 소위 말하는 쇼크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죠. 근데 3월, 4월이 좀 심각합니다. 3월 데이터를 보시면 그때 23만 정도 나와서 엄청 좋아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종 숫자는 12만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이게 설문조사에 응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첫 번째. 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거 다 설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설문이 생각보다는 응답률이 좀 내려왔다는 게 첫 번째고 예. 여기에 또 머스크가 또 한 몫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안 그래도 좀 설문 응답도 주는데 예. 설문원들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 줄여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혈부에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소위 예산 절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숫자가 예. 전체를 과거에는 한 80% 조사하고 20%를 과거 숫자로 보정을 하는 이런 정도였으면 예. 지금 한 6, 70%하고 3, 40%를 보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좀 디테일한 걸 조금 더 갖다 놓다 보니까 예. 엄청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는 2달 후에 보셔야 된다. 진짜 데이터는. 그래서 지금 혹자들은 지금 뭐 13만, 15만 얘기하지만 예. 이거는 한 10만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6, 7월 가면 이거 6만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분들도 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기가 좀 힘들고 오히려 지금 뭐 좋지 않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실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빠르게 둔화가 되고 되고 있다고 있다. 보는 게 조금 더 예. 합리적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저도 이제 외국 그러니까 외신을 좀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뭐 빅테크야 감원이 늘 뭐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좀 있긴 하지만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감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고용 시장을 우리가 조금은 좀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일까요? 맞습니다. 예. 이제 챌린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말씀 예, 예. 보셨던 것이 예, 예. 이제 보통 퇴직 발표해갖고 그러면 그 숫자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머스크의 노력 중에 그게 공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 노력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코로나 때 워낙 사람 뽑기가 어려웠던 것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일단은 좀 그러니까 월급을 덜 올려주더라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이제 우리 고객들이 정말로 안 산다 싶으면 예. 그때 사실은 절감을 빠르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고용이 둔화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면 이것은 기업의 이익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이런 연결이 있고 미국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미국의 소비의 하반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고용 지표에 집중해야 되고 현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꼭 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용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다라는 지금 상황. 인플레이션은 뭐 물론 이 고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도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만약에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급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하면은 생각보다 그 연준의 금리 정책을 앞으로 좀 땡겨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연준이 둘 중에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게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둘 중에 우선순위를 든다면 연준의 목표는 늘 물가 안정이 먼저입니다. 설사 지금 당장 고용이 좀 둔화되거나 악화되더라도 예. 만약에 그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셔널리한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물가부터 먼저 잡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 악몽이 있기 때문에 예. 연준의 그 소위 그 의장들은 예. 소위 그 볼커를 담고 싶어하지 아서번스를 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볼커 아시겠지만 네네.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완전 때려잡았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물가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고용도 박살을 내버렸죠.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또 리커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놓고 보면 엄청난 침체가 아닌 다음에야 예. 지금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최초 시기를 9월 달로 보는 분들이 많아져 있고 맞아요. 더는 사실은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연내 없을 수 있다는 분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6월, 7월 우리 5월 달 수치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발표되지만 예. 5월 달도 올라갈 거지만 6, 7월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연준 입장에서는 관세의 후폭풍을 충분히 감안하고 현재 좀 높다고 느껴지는 이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거다.
예. 결국은 포인트는 지금은 예. 고용도 고용이지만 물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를 먼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6월이 되면 FOMC를 통해서 뭐 점도표도 나오니까 뭐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제롬 파월의 뭐 리더십이 또 어떠한지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또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셨던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들 좀 있으시면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AI 트렌드, 특히나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과거 우리가 닷컴 버블 이전의 어떤 강세장을 봤을 때 지금과 많이 또 비교를 하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강세장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2023년, 2024년 S&P 500 기준으로 26%, 각각 또 26%랑 어마어마한 또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 수익률을. 그럼 지금의 이 상황과 그럼 미래는 과거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결국은 통계 패턴을 보는 것이 네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 프로 2년차 징크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2년차 되면은 갑자기 타율 뚝 떨어지고 예. 투수는 막 난타 당하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예. 보통 읽혀서 그런 건데 어. 시장도 보통 2년 이상 그러니까 소위 강세장이라는 거는 20% 이상 상승하는 거를 보통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때 통상 3년 차 되면은 상당히 헤매더라. 그리고 이제 뭐 올라가든 끝나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예. 과거의 경험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차트를 예. 보시면 2022년 10월, 11월을 바닥으로 해서 예. 현재의 그런 장기 강세장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 1년 차 때는 짙은 파란색이 2023년도의 수치고요. 예. 그러면은 과거 평균보다는 좀 낮았고 작년은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게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예. 올해가 붉은색 세 번째 3년 차인데 예상과 거의 유사하게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평균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하는 3년 차 징크스가 있는데 예. V자 반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횡보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 지금 시장에서요? 네, 결국은 그 수준까지는 대략 좀 다 와 있잖아요. 예, 예.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패턴이 올해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반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패턴을 감안하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좀 클 수 있겠다.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고용과 물가의 변수의 흐름에 따라서 예. 3년 차의 저것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투자자분들이 명심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같이 좀 미국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 강세장 2년도 과거에 너무나도 좋았던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3년 차에 왔을 때 제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M7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 시장 자체만 보게 되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고평가돼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포드 PR 기준으로 21배다 하게 되면은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9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빅테크 보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지금 사놔야 되나? 아니면 미국 시장 보면은 조금 조정을 줄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M7 참 좋은 기업들인데 예.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다 좋은 걸 모든 사람이 알아서 예. 충분히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투자자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중 확대해서 다 들고 있으면 예. 그거 포트폴리오 안에 뭘 제일 많이 들고 있겠냐? 다 M7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 더 사줘야 또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수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M7이 조금 좀 약하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M7 안에서도 엔비디아 나머지가 좀 달리 놉니다. 최근이요? 예, 왜냐하면 M7의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은 M7 중에 엔비디아 제외한 M6. M6가 최대 고객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칩 사와갖고 데이터 센터 열심히 AI 투자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셔야 될 텐데. 그걸 제가 이번에 재미있는 차트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잉여 현금 흐름.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쉽습니다.
영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면 이것이 영업현금 흐름. 그다음에 그것을 영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기계도 예. 사고 뭐도 하고 투자현금 흐름이 밖으로 나가고. 네. 그럼 영업현금 들어온 거에서 투자현금 나간 걸 빼면 남는 것이 잉여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네, 네. 이것이 분기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예. 이것이 작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했느냐 줄었느냐 그것을 엔비디아 제한 M6의 소위 잉여현금 흐름의 흐름을 보면은 예. 2020년부터 21년도 사이에 상당히 빠르게 감소해서 역성장까지 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메타버스 열풍. 아,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람 뽑고 막 투자하고 난리를 한번 맞아요. 지겼습니다.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예. 난리가 났죠. 그러다 메타, 그 확실히 메타의 CEO는 또 금방 회전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사람 다 잘라내고 예. 확 돌변하면서 메타 실적 좋아지면서 다시 늘었고. 예. 지금 이번 1, 4분기까지 보면은 작년 4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서서히 AI 투자 경쟁이 붙으면서 이번 1, 4분기에 드디어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 다음 차트를 보시면 재밌는데 아까 메타버스 투자 때문에 그 소위 프리캐시 플로우가 역성장하던 그 기간 예. 그게 하필이면 또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이죠. 예. 모든 기업들이 또 M7 실적이 지수보다 엄청 안 좋았어요. 아,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난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돈 잘 버는 엔비디아조차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사가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전에 비해서 더 좋아지냐 덜 좋아지냐가 더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 적어도 지금 M6 소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투자 여력이 예.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향후 지금 당장은 좋은데 예. 앞으로 AI 투자 고객들의 투자 여력이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안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에 하나 이제 악재들이 나오면 우리 예. M7 전체에 우리 2020년, 22년 같은 그러한 쪽 소위 상당히 뭐랄까 이게 이제 버너러블하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좀 약해진 체력 그런 측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항상 이렇게 뭔가 악재는 한꺼번에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향후 이제 분기별로 투자하시는 M7 개별 기업들의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가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M6,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일단 2024년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게 되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플러스는 당연히 나는데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예. 규모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강세장 3년 차와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게 예. 사실은 이게 원래 강세장 한 2년 차 정도 되면 아직 예. 1, 2년 차 때는 예. 불과 이래도 기대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날아갈 예, 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근데 통상 3년 차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보통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이제 실적이 꺾일 수 있는, 이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면 예. 혹시라도 악재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예. 측면. 그리고 아까 수급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미국의 개인들은 M7을 이미 이제 빠르게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워낙 또 지금 M7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한 1분 정도만 네.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자금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여러 자금 흐름이나 글로벌적으로 지금 비중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가지고 가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런 결론은 예. 여전히 미국은 많이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하고 있었지만 예. 1년 전에 비해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좀 자금을 헐어서 예, 그 돈을 유럽에, 예, 중국에 또는 일본에 예. 그 많이 비중 축소해 놨던 데를 많이 채우고 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국내로도 들어오고 예, 있죠. 예. 이런 식의 가장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자산을 거기다 899조도 발표 지금 감세 안에 맞아요. 899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자산 투자했다가 거기서 배당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세금. 나면 세금을 최대 20%까지 때린다는 거니까 예. 날벼락이죠, 날벼락.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사실은 예.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미국의 자산을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예. 이제 과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런 것이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 나타나고 있어서 예.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국의 안정된 고용 물가 또 앞으로 연준 금리 정책 자, 그에 따라서 강세장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펀드 주식 펀드 특히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자금 흐름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우리 하반기 동안에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도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저희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6월 9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내일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